같아요? 네. 네. 너무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공평하시다고 하잖아요. 공평하신 하나님 맞아요. 얼굴을 주셔야지 목소리를 주셔가지고 그래도 하나는 주셨으니까 감사해야 되겠죠? 네. 아까 아유 감사합니다. 이 긍정적인 제가 아미를 좋아하는 이유예요. 여기 오면 항상 긍정적으로 또 이렇게 인사도 해주시고 칭찬도 해주시고 그래서 제가 23년 전에 처음 홈미팅이라는 곳에 갔었거든요. 아미 홈미팅. 근데 제가 왜 아미를 하게 됐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 처음 갔던 홈미팅에서 칭찬을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애기 안고 그때만 해도 집에서 아이 키우던 엄마였는데 애기 안고 이렇게 갔는데 어머 애기가 너무 예뻐요. 엄마는 또 왜 이렇게 예뻐요. 이렇게 칭찬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좋아가지고 또 한 번 가고 또 한 번 가다가 알아들었어요. 아메이를. 그래서 아메이를 한 지가 이제 어느새 23년 차에 이제 돌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30대 이제 초반에 시작을 했는데 이제 50대 중반 정도의 나이가 됐고요. 아까 강사님 강의 들으니까 12시 전에 잤어야 됐네. 저 어제 1시에 잤거든요. 이거 장표 이거 하나 만드느라 막 이러면서 조금 늦게 잤지만 요즘 저희 아티스트리 제품들이 너무 좋잖아요. 뭐 더마 아키텍트라는 디바이스도 너무 좋고 또 롱제비티라고 하는 우리 아이크림이랑 크림도 너무 좋고 그래서 아메 사업을 하지만 저를 좀 건강하고 또 여러분들도 여기서 보니까 많이 반짝반짝 하세요. 옆에 한번 보세요. 반짝반짝한 사람은 뭐 좀 많이 바르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다들 좋은 마음으로 저는 이제 1시간 정도 여러분한테 아메이 플랜을 보여드릴 거고 저 다음에 한국 아메이가 지금이 있기까지 그리고 저라는 사람이 또 파운더스 수석 다이아몬드라는 핀으로 그래도 여러분한테 이 사업을 전하는 지금이 있기까지 저희 모두를 성장시켜 주신 우리 김희두 스폰서님께서 이따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메인 이벤트 하기 전에 여러분한테 플랜을 좀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게 이렇게 하면 넘어가야 되지 않나요? 넘어가네요. 여러분 2026년 병호년이라고 하죠? 요즘 말이 무슨 색깔이어야 돼요? 올해는 붉은 말에 해인데 요즘 하도 금값이 뛰어서 기분이라도 좋으시라고 제가 황급히 말을 이제 넣어가지고 왔는데 어떻게 이제 새해가 시작이 됐고 1월이 지나갔어요. 12장의 달력 중에 이제 한 장이 이제 이미 지나갔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달이 됐는데 새해가 되면 다들 뭔가 다짐을 하잖아요. 난 올해 뭘 좀 어떻게 해볼 거야, 뭐 잘 살아볼 거야. 근데 그 다짐이 어떻게 잘 이어져 가고 있으신가요? 네. 아 그래요? 그럼 여러분 이런 환경 안에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많은 사람들이 다짐을 하는데 그걸 생각보다 이루기가 어려운 이유가 있대요. 그게 뭐냐면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니고 환경은 그대로 놔두고 내가 뭔가 좀 더 잘해봐야지 잘 살아봐야지 운동을 해봐야지 뭐 다이어트를 해야지 막 생각을 하는데 환경이 그대로면 안 된다는 거죠. 저 약간 좀 슬림한 느낌 어떻게 조금 붓기가 빠진 느낌 네? 많이 빠졌어요? 제가 요즘 좀 식단 관리하면서 25센트 라이드도 좀 열심히 타면서 저도 제 건강 관리를 좀 잘하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운동하려면 어쨌든 25센트 라이드라는 저희 바이크가 있어요. 언제 타도 좋은 그 안에 올라타야 되겠죠? 그러면 내가 그 환경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다리를 또 돌리게 되어 있어요. 돌리다 보면은 너무 신기한 게 한 10km 이제 마음 먹고 타다 보면은 정말 10이 되는 순간 끄고 내려와요. 사람 마음이 되게 신기해요. 10.1도 안 가고 싶어. 그냥 타시는 분들 다 공감하시죠? 내가 15를 마음 먹고 타면은요 정말 15 하면 바로 거예요. 이제 바르면. 그래서 사람이 참 그 마음을 먹고 그렇지만 그걸 하려고 하는 의지가 너무 중요한데 어쨌든 환경을 바꿔야 된대요. 환경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고 내 선택도 달라지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다짐을 이루기 위해서 결국은 변화라는 걸 환경을 바꾸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변화라는 게 일단 필요합니다. 그래서 2026년 두 번째 달이 됐는데 가장 짧죠? 우리 1년 12달 중에 2월 딱 이렇게 사업을 하면서 2월을 맞이할 때 마음이 항상 어땠냐면 왜 이렇게 뒤가 없어 이런 느낌이었어요. 31일까지 있으면 그래도 며칠 더 있는데 28일까지밖에 없고 올해는 또 구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이제 짧은 달입니다. 그렇지만 2월이니까 2배로 잘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래요. 2월이잖아요. 2월. 짧든 어쨌든 2배로 잘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하루하루를 보내면 더 잘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요즘 AI한테 뭘 잘 물어봐요. 그냥 한 번씩. 제가 물어봤어요. 챗 GPT, 그 다음에 제가 3개를 쓰는데, 제미나이, 그 다음에 퍼플렉시티라고 하는 또 하나의 이제 AI 이렇게 셋한테 물어봤어요. 뭐라고 물어봤냐면, 2월이 날도 짧고 설 연휴도 있는데 아메이 사업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물어봤어요. 셋한테. 여러분 오늘 가서 물어보세요. 나보다 더 잘 알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요. 저보다 더 잘 알아요. 더 얘기해. 아메이 사업은 PV와 BV로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이렇게 막 설명해줘요. 그런데 연휴 전과 연휴 후로 2번을 나눠서 생각했어요. 그래서 연휴 전에 목표의 70%를 이루려고 노력해야 된대요. 어머, 우리 스폰서님이 하시던 말씀은 그대로. 그래서 너무나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걸 보고 이 아메란 비즈니스가 이제 AI도 많이 파악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월 잘하고 싶은 분은 오늘 제 강의도 잘 들으시고 스폰서님 말씀도 잘 들으시고 AI가 하라는 것도 해보시고 그러면서 2배로 이제 성장하는 2월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뭐 어떤 말로 조금은 여러분이랑 공감이 가는 이야기로 앞을 한번 시작해 볼까 하다가 제가 이호선 교수님의 이 강의를 들었었는데 이분이 했던 말이 되게 공감이 많이 갔었어요. 그래서 그냥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들은 15분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3번씩 15분이잖아요. 근데 안 봐도 제가 그냥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이호선 교수님은 잘 아시죠? 이혼 숙녀 캠프 여러분 보시나요? 별로 안 보고 싶죠? 별로 이렇게 우리 사는 것도 마음이 그런데 그거 보면 더 막 고구마 먹은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저도 안 보는데 어쨌든 이 교수님이 거기서 아주 사이다 상담을 잘 해주시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막공 나만 하세요 라고 하는 이제 이게 있어서 저는 이런 썸네일을 보면은 막공 나만? 그럼 막공 나만이 뭐지? 이러면서 여러분은 보고 싶으세요? 안 보고 싶으세요? 보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딱 보기를 시작을 했는데 뭐라고 거기에서 화두가 나오냐면 100 플러스 알파 시대라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왜 100세 이상 산다는 거는 많이 얘기하지만 누구는 110, 누구는 120 그 이상도 요즘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100 플러스 알파 시대 태어난 시점은 알지만 마지막 시점은 알 수가 없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데 길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뭐 MZ세대, 알파세대, Z세대 다 같이 산다는 거예요. 다 같이. 그래서 우리가 그냥 나의 생각이나 뭐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만 살면 애들하고도 대화가 안 되고요. 손주하고도 대화가 안 되고요. 그래서 뭔가 열어놓고 사는 게 굉장히 필요한데 이 막공 나만이 뭐냐면은 망하라 질병을 두 번째 공은 공부해라 나는 나가라 만은 만나라. 여러분 이거 기억할 수 있겠죠? 막공 나만 너무 와닿지 않으세요? 이게 저희가 아메에서 늘 하는 말입니다. 제발 집 밖을 나와라. 우리를 만나라. 사람을 만나라. 와서 공부해라. 비타민 먹으면서 건강 챙기면서 건강 자산도 키우자. 이 4가지를 저희도 항상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가라 질병을 영양제도 좀 챙겨 먹고 건강검진도 잘 하고 그러면서 뭔가 내 운동도 하는 그런 건강 그리고 공부해라. 책을 읽으래요. 그냥 A하고의 대화도 너무 중요하지만 좀 책이 주는 또 어딘가 배우려고 하는 그런 공부들이 여러분 꾸준히 가야 되고요. 나가래요. 나가야 세상이 변하는 거 알 수 있지 집안에만 있으면 절대 안 된다. 그리고 사람 만나서 지금은 손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고독한 뭐 인간은 뭐 뭔가 막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면 지금은 그러면 안 된다. 나가서 연결하고 사람을 만나면서 살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쭉 있는데 여러분 여기 잘 오셨죠? 여기 지금 막공나만 하신 거잖아요. 일단 잘하셨어. 박수 한번 치세요. 일단 너무 잘하셨어. 네, 여기 오신 거 너무 잘하셨고 그러면 이제 오셨으니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요즘 가장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게 아마 재테크일 거예요. 금을 샀어야 돼. 현대차를 샀어야 돼. 하이닉스를 샀어야 돼. 삼성전자를 샀어야 돼.
올리비아 샀어야 돼. HF 파마 샀어야 돼. 사실 분들도 계실 수 있죠.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우리가 살면서 필요한 재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좀 기분 좋으신 분들은 그걸 언젠가 뭔가 내 재테크의 선택은 잘 한 사람이겠죠? 근데 지금 엄청 기분 나쁜 사람들은 파는 사람이거나 사지도 않은 사람이거나 뭔가 선택하지 않았던 사람들이겠죠. 저는 주식을 많이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주식은 실은 잘은 모르지만 저는 아메이 사업을 선택했고 23년째 아메이 비즈니스로 자산을 만들었고 앞으로 60이 돼도 70이 돼도 80이 돼도 90이 돼도 100세가 돼도 저는 점점 더 성장하는 삶을 기대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게 제가 했던 재테크의 성공적인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재테크는 관심은 가져야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살다 보면 잘 되겠지?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냥 내가 무엇을 하면 내가 지금 이렇게 살면 내 앞으로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생각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걸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가정에 수입이 있는데 내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이게 지속 가능한가? 이게 성장성이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어떻게 표정이 조금 이게 남편이 열심히 직장을 다니고 있어요. 제가 30대 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남편이 열심히 현대자동차 연구소의 연구원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이잖아요. 그리고 뭐 30대니까 뭐 안정적이고 제가 정말 집이 뭐 빚이 없었고 그 당시에 집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괜찮았죠. 그래서 굉장히 괜찮은 선택을 했다라고 살고 있었어요. 애기는 하나였고. 근데 이런 모임에 오면서 우리 남편을 선택해서 우리가 꾸려가는 이 가정의 모습이 지속 가능한가? 성장성이 있는가에서 한계라는 게 있을 수 있다는 걸 인정하게 된 거죠. 내가 원하는 삶은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막 엄청난 부자가 돼가지고 막 명품을 사면 좋죠. 그렇지 않겠어요? 자유롭게?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도 저는 제가 누군가 경조사가 생겼어. 축하할 일이 있어요? 축하하고 싶어요. 마음 아픈 일이 있어요? 마음을 나누고 싶어요. 근데 마음만 나누면 되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저희 친정 부모님한테 할 도리를 하고 싶었어요. 어머니가 아프대요? 그러면 마음은 아프죠? 근데 머리도 아픈 건 뭐예요?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렇잖아요. 제가 아이를 낳았단 말이에요. 저희 아들. 근데 저는 불어불문학과를 전공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전공을 불문에 붙이고 살고 있죠. 전공 불문이 맞아요. 근데 제가 불어를 전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대학교 공부를 하고 그 이후에 졸업을 해서도 저는 프랑스라는 나라를 한 번도 가보지 못했어요. 희한하죠? 제가 봉주르 할 줄 알고 뭐 그 당시만 해도 뭔가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는데도 가지를 못했어요. 지금 같으면 그냥 가지 왜 안 갔어 그러죠. 근데 그 제가 대학 다녔을 때가 90년대 초반이란 말이에요. 그때 해외여행이 아주 많이 하지 않았을 때고 이제서야 뭐 뭔가 연수를 뭔가 한번 배낭여행을 이럴 때였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A형, 지금은 아메형입니다. A형. 그래서 그때만 해도 뭔가 굉장히 안전지향적이고 뭔가 대차게 혼자 나가서 뭘 해보고 이런 성향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부모님이 안전하게 보내주지 않으면 저도 못 간다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본 적도 없고. 근데 이제 저희 아들을 낳았잖아요. 저희 아들을 놓으면서 저희 남편이랑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저희 남편도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뭐 공부해서 그래도 나름 스카이, 저도 우리나라에서 그냥 공부해서 그냥 스카이 이렇게 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아들이 그냥 그렇게 공부해서 우리 같은 샐러리맨 정도,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큰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엄청 라이프 스타일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단지 다니는 동안 안정적인 거? 대기업은 그런 힘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삶을 우리 자녀에게도 보여주는 게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아들은 좀 더 잘 키우고 싶다. 그게 뭐냐면 좀 더 다양한 선택지에서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키우고 싶다는 생각도 하고 이런 것들을 다 하고 싶은 게 제 원하는 인생이었는데 그리고 우리 아들한테 손 안 내밀고 나중에 남편을 뭐 이렇게 편안하게 해주고 싶고 이런 생각 죄송하지만 우리 남성 리더님도 너무 죄송한데 그런 생각은까지는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남편은 뭐 열심히 일해야지. 근데 우리 아들의 며느리가 그런 생각을 한다? 저 같은 생각? 그거는 또 별로 마음에 안 들고.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살면서 원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진짜 가능할까? 내가 지금 이렇게 살다 보면 이런 생각들의 자극을 이 아메이라는 환경에서 받게 됐던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그냥 집에 있고 동네 엄마들하고 유모차 끌고 다니면서 애기 키우고 그냥 제 친구 몇 명 만나고 그냥 교회 가서 신앙 생활하고 이렇게만 제가 살았으면 그런 자극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곳에 와서 조금 더 10년 후, 20년 후를 미리 얘기해주는 이런 환경 안에서 제가 자극이라는 걸 받게 됐고요. 내 원하는 인생을 위해서 내가 수단을 좀 바꿀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얼마 전에 드라마들을 좀 했는데 이 드라마는 그냥 제목부터가 기분이 좀 좋았어요. 왜냐하면 다 이루어질 진이 막 이러니까 뭔가 램프에서 진이 요정이 나와서 3가지 소원 얘기하면 이런 건 어릴 때 좀 꺾어보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거 다 헛되고 거 아시죠? 아무도 내 소원을 그냥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 이 드라마가 쑥 지나가고 나서 바로 이 드라마가 나왔죠?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 남들이 볼 땐 부럽죠. 서울 자가의 대기업을 다니는 김 대리도 아니고 김 부장 이러면 괜찮잖아요. 근데 이분의 어떻게 보면 이제 생각지 않았던 뭐 빨리 나오고 또 그 다음에 퇴직금 투자해서 날리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의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좀 이게 아마도 현실 점검을 가장 그래도 좀 많이 시켜줬던 그런 드라마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저희 남편이 이런 미팅장에 처음 왔을 때 좀 기분 나빠했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대기업에 그래도 서울 자가에 잘 살고 있는데 여기만 오면 자기를 일용직 근로자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네 회사인지라니 언제까지 다닐 줄 아니 넌 나가라 그러면 그만이잖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현실 점검이. 그러니까 자기는 열심히 해서 이렇게 들어가서 일하고 있는데 근데 그게 그런 거 있잖아요. 예뻐요. 이 사람 예뻐요. 원래 예뻐요. 근데 오늘 좀 부었어요. 이러면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그 친구 기분 안 나빠요. 근데 원래 부었어. 근데 오늘 부었다고 그래요? 그럼 기분 나빠 안 나빠요? 나빠하죠. 사실이니까 기분이 나빠지는 거예요. 사실이니까.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 기분이 나쁜 이유가 뭐냐면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기분이 나쁜 거예요. 자기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결론적으로 그게 사실이라는 걸 인식하게 되다 보니까 불편함이 생기죠. 그래서 처음에는 어디 말 한번 해봐 하고 팔짱 끼고 이러고 있다가 우리 아내 알아들으면 점점 어떻게 돼요? 팔을 내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들으면서 아메를 이해하게 되잖아요. 그런 과정을 저희도 겪어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인생의 그래프라는 게 저한테는 첫 번째 아메이를 탁 한번 보게 되는 계기가 됐던 게 이 인생의 그래프였어요. 왜냐하면 처음 홈미팅 갔을 때 칠판에 그때는 이런 파워포인트도 아니었어요. 그냥 칠판에 선을 쭉 그리면서 10살, 20살, 30살, 40살 이렇게 해가지고 쭉 한 다음에 저보고 몇 살이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33살, 뭐 32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남편은 몇 살이고 저보다 이제 3살 많이가 30대 중반 정도 됐잖아요. 그럼 애기는 그랬더니 애기는 이제 3살이요 뭐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너무 죄송한데 남편이 언제 정도까지 일할 것 같냐 물어보더라고요.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던 질문이었어요. 남편이 언제까지 일할 것 같냐고? 한 번도 왜냐면 결혼한 지 이제 뭐 몇 년 안 됐는데 남편이 언제까지 일할 것 같냐고 물어보니까 한 번도 생각은 안 해봤지만 갑자기 대기업은 몇 년까지 일하지? 이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러면 55, 60? 그러면 이제 그분이 이렇게 60까지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럼 여기까지 만약에 이제 수입이 들어온다라고 생각하면 60부터 나머지에다가 이렇게 하면서 물음표를 딱 찍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갑자기 띵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요 나이의 간극이 너무 똑같은 거예요. 한 30년 내가 돈을 버는데 나머지는 40년이 될 수도 있는데 더 긴 거예요. 근데 저희가 느끼는 여러분도 느끼겠죠? 둘이서 맞벌이 할 때 여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대우라는 회사를 다녔거든요. 해체됐지만 그러니까 대우그룹도 대기업이었죠. 현대도 대기업이었죠. 그러니까 둘이 만나 결혼했으니까 어느 정도 대기업의 월급을 갖고 살았잖아요. 근데 이제 아기를 낳으면서 우리 남편이 다 책임지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미사안으로 입사해서 안대리로 퇴사했어요. 안대리로. 그래서 이제 안대리로 퇴사해서 그냥 전업주부가 됐죠. 그러니까 수입이 하나가 없어진 거잖아요. 근데 애는 하나 더 생겼죠. 전 애가 하나예요. 여기 자녀가 둘이다 손 들어보세요.
요즘 부러워. 왜 둘부터 자꾸 뭘 해줘요? 뭐 이렇게 뭐 저희 아파트도 무슨 수도세 뭐 전기세 뭐 둘부터 뭘 혜택을 준대요? 난 셋이다. 손 들어보세요. 난 셋이다. 박수. 국가발전 이반하시는 분들. 넷이다. 난 자녀가 넷이다. 다섯이다. 여기는 안 계시네요. 저희 요즘 만나는 저희 팀에는요, 자녀가 넷인 가정, 다섯인 가정, 다둥이 엄마들 모임이 조인이 돼가지고요, 다둥이들이 너무 많아. 근데 여러분, 자녀 하나를 키워내고 둘을 키우고 셋을 키우고 넷을 키우고 하는 것이 전기세 뭐 조금 지원해주고 뭐 이거 버스 조금 하고 뭐 이런 거 조금 감면해준다고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생각이라는 걸 해보게 됐다라는 거죠. 어느 시점까지는 흑자일 수 있지만 어느 시점부터 이게 안 되겠구나라는 걸 저도 인식하게 됐던 그런 계기가 됐고요. 신문 기사에 이런 것들이 나와요. 은퇴 설계 안 된 시댁 처가 싫대요. 남자 입장에서도 처가가 그렇다면 싫고요. 여자 입장에서도 이쪽이 이 시댁이 그러면 싫대요. 그러니까 아이들끼리 서로 좋아 지내도 부모의 환경을 여러분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우리 살아보니까 어때요? 봤어야 됐죠? 그 사람만 봤으면 안 돼. 다 봤어야 됐어, 저희. 근데 정말 이게 현실적으로 그래서 결혼 조건 1순위가 사랑이 아니라 부모의 노후 준비라는 참 이렇게 마음 아픈 이야기도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이거는 조금 더 약간 충격적이었어요. 이게 뭐냐면 캥거루족은 그냥 부모한테 얹혀 사는 아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캥거루족은. 근데 전업 자녀는 뭐냐면 가정에 취업을 하는 거야. 내 집에 취업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아침에 이제 부모님이 돈 벌러 나가면 청소해놓고 살림해놓고 요리해놓고 부모한테 돈을 받는 그 자녀를 전업 자녀라고 해요. 이 전업 자녀가 직업 없이 집안일을 하는 대가로 부모로부터 월급처럼 생활비 용돈을 지원받는 성인 자녀를 뜻한다. 있어요, 없어요? 돈 안 주고 있잖아요. 그냥 이제 집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참 어려운 게 뭐냐면 저희 아들이 또 2001년생이거든요. 2001년생이요. 코로나 때 대학 간. 그러니까 코로나 때 대학교 1학년 뭐 2학년 요때예요. 그러니까 대학생한테 어떻게 보면 그리고 코로나 때 초등학교 들어간 애들 있죠. 얘네들 1학년 2학년이 이상하게 지나갔죠. 중학생이 마찬가지, 뭐 고등학생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저희 아들도 대학교 입학했을 때가 코로나 외국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가 정신없이 차라리 군대라도 그때 갔으면 좋았을 건데 군대도 아직 안 갔어요. 가야 돼요. 그런데 아직 공부하고 있어요. 외국에서 여러분 공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이제 누구랑 싸움에서 취업을 해야 되냐면 누구랑 싸워야 돼요? AI랑 싸워야 돼요. AI가 1년, 2년밖에 안 됐는데 미치도록 파고들죠. 우리의 이 직장들로. 그러면 저는 일을 하면서 AI한테 명령을 줘서 제가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실제로 우리 자녀들이 일을 하는 환경 안에서는요. 이 세상을 굉장히 급속도로 지금 바뀌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직업이 좋았어 이런 게 없어지고 있는 거죠. 도대체 뭘 먹고 살아야 될까? 이 20대들. 그럼 우리는 이제 오래 살아야 되는데 근데 아이도 케어해야 되고 계속 우리도 살아야 되고 노후도 준비해야 돼. 여러분 죄송해요. 표정 되게 안 좋아지셨네. 아까보다 훨씬 안 좋아지셨네. 그렇지만 할 수 없어. 계속 보여드릴 거예요. 이게 통계청에서 나온 자료인데 27세부터 그래도 흑자 전환은 27세부터 그나마 돈을 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적자로 돌아가는 평균치는 61세. 그러니까 요 사이가 흑자, 나머지는 적자. 근데 이게 3대가 여기서 이제 몰아서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죠. 그럼 이제 어쩔 수 없는데 이게 2020년 자료인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더 어려워졌을 거라는 거예요. 이런 기사들도 계속 나와요. 노후 준비 잘 돼 있어요. 아니요가 훨씬 많아. 아니요. 대답하죠. 그럼 얼마 정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했을 때 최소는 말 그대로 최소. 적정은 그 정도 있으면 좋아. 이거거든요. 근데 적정 생활비가 360만 원 정도인데 이게 지금 2018년하고 2023년 5년 차이죠. 얼마 늘었어요? 5년 차인데 지금 이거 거의 100만 원 늘었잖아요. 적정 생활비는. 그러면 여러분 앞으로 5년 후면 더 늘까요? 안 늘까요? 물가가 계속 오르잖아요. 지금은 300 정도라도 연금이 나오면 좋아 이러지만 아마도 10년 후에는 500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내 수입이 언젠가 끊어지면 되는 게 아니라 성장하는 수입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성장하는 수입을 갖고 있어야 이 최소 생활비만이라도 제어하면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죠. 은퇴 플랜에 들어가면 10억이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10억. 그럼 이 10억은 어떻게 나오냐면 60에 은퇴를 하고 85세까지만 딱 25년만 산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85에 가야 돼. 이렇게 25년만 했을 때 아까 350 정도를 1년으로 하면 4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25년을 4천만 원 계산하면 10억이 되는 거예요. 그럼 10억 정도는 있어야 되는구나. 내가 85세에 간다라고 봤을 때. 근데 여러분 갈 거예요? 85세에 내 마음대로 갈 수 있어요? 목을 그냥 콱 그냥 이렇게 해봐요. 자전거만 놔도 피하잖아요. 죽을까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내 집이 얼마라도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살아야 되는 집이 가지고 뭘 해야 되는 거 그거 아니죠. 저는 아메가 참 좋은 게 캐시플로우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들어오는 거. 물론 재테크 할 수 있어요. 뭐 재테크 할 수 있는 방법 많죠. 물동이를 키울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재테크 방법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이프라인은 뭐냐면 연금과 같은 소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파이프라인 우화라는 책에 그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물동이는 언젠가 못 지게 된다는 거죠. 자영업은 언젠가 못해요. 그렇지 않아요? 가게문 닫으면 끝이잖아요. 가게문 내가 닫고 싶어서 닫아요? 아니죠. 닫을 수밖에 없게 되는 환경이 또 생길 수 있겠죠. 그리고 내가 뭐 전문직을 해도 이게 물론 좋은데 이 로스쿨에서 시니어들이 있으면 주니어를 뽑아야 되잖아요. 주니어를 안 뽑아요. 왜냐하면 주니어들이 하는 역할을 요즘 AI가 굉장히 많이 대체하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근데 로봇이 시술도 요즘 많이 하잖아요. 의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것들이 쉽지 않은데 어떤 직업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본질적인 속성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우리 아들이 하는 일이, 예전에 우리 딸이 하는 일이, 아니면 내가 하는 일이, 남편이 하는 일이 지속할 수 있나? 성장 가능성이 있나? 죽을 때까지 현금이 들어오는 일인가? 아니면 진짜로 우리가 어딘가에 투자를 해가지고 그거를 시드머니로 해서 뭔가를 받아내야 되는데 항상 놓치잖아요. 놓쳤어. 제가 작년에가 강의할 때요. 금값이 이제 한 40만 원 넘어 막 50만 원 넘어가더라고요. 이렇게 올랐네요. 막 이러면서 이제 금은 너무 올랐어요. 고점이에요. 더 이상 사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겠죠? 했는데 지금 얼마 됐어요? 100만 원 가까이 됐잖아요. 근데 200이 된다고 그래요? 안 된다고 그래요? 200이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천연 자원이기 때문에 고갈될 수도 있고. 근데 여러분 지금 사실래요? 100에? 근데 혹시 1년 후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 금값이 200이 된다고 얘기할 수도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투자는 항상 리스크가 있어요. 그 리스크를 내가 감내해야지만 투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리스크가 겁나기 때문에 우리는 투자라는 걸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빚내서 투자하면 절대 안 되고 지금 그런 때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저희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이 아메이가 리스크가 없이 죽을 때까지 나오고 그 가문의 대를 이어서 자녀에게까지도 상속이 될 수 있는 그 캐시플로우를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 우리 남성 리더님들도 이 시간에 다른 잡을 갖고 계신 여러분들도 실은 이 자리에 나와서 아메이라는 이 플랜에 대해서 조금은 더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자산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재물 자자에 나을 산자. 이게 계속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그냥 이 돈나무 하나만 머릿속에 넣고 가세요. 이미지로. 우리 집에 돈나무가 있나? 계속 따먹을 수 있는? 돈이 계속 열리는? 그게 있나? 우리 집에 마르지 않는 금맥이 있나? 우리 집에 마르지 않는 통장이 있나? 있었으면 좋겠죠, 여러분. 근데요, 어른이 돼서 알잖아요. 진이가 없다는 거. 내가 바라기만 한다고 이루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 뭘 해야 된다고요? 환경을 바꾸고 그게 나올 수 있는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 가정은 그 선택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이 자산이라는 걸 준비하자. 만들자. 나중에 우리 남편이 은퇴해도 지속적으로 수입이 나올 수 있는 그걸 만들어내자. 그러면서 아메이를 보니까 아메이가 그 기회를 주는 회사라는 거죠. 아메이라는 회사는 딱 두 가지를 해요. 뭘 하냐면 좋은 제품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 평판은 지금 한국에서 이제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메이 제품이 좋아. 이거 대부분 사람들 다 알고 있지 않나요? 아메이 제품은 좋지. 다 얘기하잖아요. 근데 내가 하자.
같이 해보자 이랬을 때 근데 나는 좀 자신이 없어 이런 거. 그게 뭐냐면 아메리칸 회사는 두 가지 기회가 있다니까. 하나는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좋은 제품을 쓰고자 하는 사람한테 쓰게 해주는 거. 또 하나는 이 제품을 쓰면서 광고라는 걸 해가지고 나의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 두 가지 기회가 있어. 이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쓰기만 한 사람이 있고 저 같은 사람은 이 두 가지 기회를 다 활용해서 제 사업을 하고 있는 세월이 20년이 쌓인 거죠. 20년 이상. 그럼 여러분 지금 여러분 주위에 계시는 소비자분들 계시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도 오셨잖아요. 만약에 그 소비자에게 이번 달에 이런 제품이 프로모션 하는데 이거 너무 좋아. 롱제비티 너무 좋아. 제품만 계속 좋아서 알리는 거 우리가 해야 되는 두 가지 중에 하나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분이 사업을 하자 그러면 처음엔 부담스러워해. 그렇지만 그 사업의 기회가 결국 그분과 내가 함께 평생 잘 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죠. 오늘 서로 모시고 오신 분이 있다면 쳐다보세요. 짝 맞춰 쳐다봐요. 그걸 같이 하자는 거지. 내가 너를 이용해가지고 제품 하나 파는 그런 비즈니스가 아니라 우리가 서로 이 기회를 활용해서 함께 돈나무를 만들어 보자는, 함께 금맥을 만들어 보자는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업이라는 거 하려면은요, 이걸 다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제품, 프로덕트도 만들어야 되죠. 매니지먼트도 내가 해야 되죠. 고용도 해야 되죠. 파트너도 만들어야 되죠. 소비자도 내가 창출해야 되죠. 서비스 내가 다 해야 되죠. 이 모든 걸 다 해야 되는 게 자영업이에요. 근데 아메이 비즈니스가 좋은 게 뭐냐면 저기에서 상당수를 다 회사가 해줘요. 회사가 제품 다 만들어주죠. 그리고 오늘 지금 KTI 프로모션 하고 있죠. 그러면 에센셜 그 도구, 우리한테 필요한 그 조리 도구 회사가 준비해서 끼워서 전달해 주는 거 회사가 마케팅 다 해주고 있죠. R&D 다 하죠. 아까도 화장품이나 이런 거 추적 서비스 들어가면 이게 어떤 농장에서 어떤 원료로 어떤 과학의 실험을 거쳐 어떻게 나왔다까지 지금 다 보여주겠다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캐시백 다 계산해서 여러분 캐시백 여러분 보고 계산하라고 했으면 여러분 아메 할 자신 있는 분? 없어. 저도 못해요.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의 네트워크를 다 계산해가지고 제가 본사에 그런 건의를 좀 했었거든요. 우리 ABN 사이트가 좀 무겁다. 왜냐하면 쇼핑몰인데 쿠팡 들어가면 얼마나 바로바로 사고 싶은 게 보이고 마켓컬리 가면 바로바로 사고 싶은 게 보이는데 조금 쇼핑몰의 차원에서는 좀 너무 사업자 위주의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 건의사항 있으면 저한테 해주세요. 저 금요일날 본사랑 얘기할 거거든요. 그 관련해서. 근데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하면 이 본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주문이 하나 들어갈 때마다 그 모든 LOS 연결되어 있는 모든 네트워크의 캐시백이 동시에 결정이 되죠. 화라라락 더해지고 화라락 계산이 돼갖고 화라라락 계속 되잖아요. 왜 주문 오면 바로 포인트가 다 바뀌고 그룹 힙이 다 바뀌고 그죠? 그러니까 이게요 가볍고 무겁고 떠나서 우린 대단한 쇼핑몰이라는 거예요 지금. 대부분은 그냥 쇼핑하면 쇼핑해서 끝나지만 우리는 그 순간의 매출의 포인트와 그걸로 인한 계산과 그걸로 인한 퍼센트 레벨과 이 모든 것들이 요만한 게 아니라 엄청난 네트워크를 한꺼번에 다 계산해내는 그 엄청난 쇼핑몰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대단하지 않아요? 그런 쇼핑몰을 주는 거예요. 저희 남편이 처음에 저희 남편 친구 부부를 통해서 저희가 아메리카 왔는데 첫날 만나고 온 거예요. 아니 걔네가 아메를 한대 이러는 거예요. 저 집에서 애기 안고 이러고 있는데 그게 뭔데? 이제 이랬더니 아유 뭐 그게 뭐 그냥 뭐 광고를 해가지고 같이 물건을 써가지고 뭐 사람이 늘어나면 같이 여행을 가자네? 그게 저희 남편이 처음 듣고 온 얘기였어요. 여행을 가자고? 그게 여행을 간대? 막 이러면서 그렇게 여행을 가재 같이 사업을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질문했냐면 광고를 한다고? 연결을 한다고? 그러면 내가 내 친구한테 알렸어. 그럼 내 친구가 또 알렸어. 근데 알렸는데 저기 있는 사람은 내가 모르는 사람이야. 그걸 어떻게 다 확인을 시켜준대? 내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모르지. 모르지 뭐 한번 듣고 왔는데 뭘 알겠어요. 이런 사이트가 있는지도 모르고 LOS라는 맵으로 그게 다 연결이 돼서 내가 다 열어볼 수 있는지 하나도 몰랐잖아요. 그게 된다라는 시스템이 엄청나다라는 거죠. 그걸 다 내 눈으로 확인해. 여러분이 여러분의 누군가를 가입하고 알지 못하는 그 누군가가 여러분 네트워크에 가입을 해도 그걸 다 열어서 확인할 수 있는 게 우리 LOS 맵이에요. 대단하죠?
그래서 내가 자영업 사업을 해야 되는 있어서 이 모든 것들을 지원해주는 사업의 기회가 우리한테 거저 오는 거예요. 아메 회원 가입만 하면.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뭘 하면 되냐면요, 이걸 알리는 거죠. 물건을 만든 사람이 있으면 누군가 광고를 해주고 팔아주며 소비하잖아요. 아미도 똑같이 물건을 만들어요. 그런데 중간에 광고해주고 팔아주는 유통의 그 역할을 우리한테 하는 거예요. 소비자한테. 그 소비자가 혼자 안 쓰고 한 명을 만들어, 또 한 명이 또 한 명을 만들어. 이게 내가 마음을 가지면 늘어날까요? 안 늘어날까요? 반드시 늘어납니다. 내가 깃발을 꽂고 나의 네트워크의 중심에 서리라 하면 이 네트워크가 늘어날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쯤에 가 있는 거죠. 그냥 혼자서 덩그러니 자기가 필요한 것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한테 사업을 해서 네트워크를 만들자고 하면 이 사람이 부담을 가질까봐 그 얘기를 잘 못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부담 가질 일입니까? 기회인데 기회를 알려줘야 되잖아요. 하고 안 하고는 그분의 선택이죠. 우리는 알려주는 거죠. 아메란 회사가 해주는 두 가지의 기회를. 그렇게 해서 이 가운데 있는 광고와 유통의 역할을 우리가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메이는 지금 이제 다단계 직접 판매 조합 다단계 법안에서 보호를 받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매출액의 35%를 이 회원들에게 쉐어하는 게 법적으로 딱 정해져 있어요. 35% 넘어도 안 되고요. 35%가 안 돼도 안 돼요. 그거를 제어하는 비즈니스를 매년마다 한국 아메이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저 35%의 기금이 얼마나 될까? 아메이가 1조 매출이면 얼마예요? 3,500억. 근데 저희가 지금 1조 2천억, 3천억 정도 매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한 4천억 정도가 누군가의 통장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소비자에게도. 그렇지만 저처럼 네트워크를 만들기를 적극적으로 한 사람한테는 몇 억이라는 수입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냥 혼자 쓰는 사람은 3% 그냥 만 원의 캐시백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이 안에서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아메이가 막 잘할 자신은 없었어요. 근데 제가 아메이를 선택했던 이유는 안 할 이유도 없어서고요. 이게 지속 가능하고 성장성이 있다는 걸 인식하게 된 거죠. 근데 해야 되는 역할에 있어서 만약에 세일즈를 계속 하고 다녀야 되는 일이면 또 좀 엄두가 안 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평생 소비자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서든 어떤 채널에서든 소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그러니까 어디서 해요? 요즘은 뭐 옛날에 코스코도 진짜 많이 갔고 요즘은 쿠팡 뭐 이런 여러 군데에서 우리가 소비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소비는 지출로 끝나죠. 근데 이걸 아메이로 바꿔서 내가 브랜드 체인지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거는 나한테 돌아오는 뭔가가 생길 수 있다는 게 한 달은 그게 표가 안 나요. 여러분 1년도 그게 표가 안 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3년이 쌓이고요. 5년이 쌓이고요. 10년이 쌓이고 여러분이 앞으로 나이를 드셔가시는 그 모든 세월의 그 네트워크의 자산이 쌓인다면 여러분은 300이 연금처럼 나올 수도 있고요. 500만 원이 연금처럼 나올 수도 있고 1000만 원이 연금처럼 매달 나올 수도 있고 그 이상. 얼마 나왔으면 좋겠어요? 제가 물어보고 홈미팅 할 때 매달 얼마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여기 모자 예쁘게 쓰신 우리 리더님 매달 얼마 들어오면 좋을 것 같아요? 1억! 야, 박수 부탁드립니다. 꿈이 크십니다. 그쵸? 근데 보통 12억이잖아요. 월에 1억씩 들어오는 12억 받으시는 아메이의 리더님들 계시다 안 계시다? 계십니다. 아메이가 그만큼 성장 가능성이 있는 일이에요. 그렇지만 1억을 얘기하시는 분은 처음 봤습니다. 제가. 아주 멋집니다. 대부분 500? 이렇게 했다가 옆에서 갑자기 1000 이렇게 쳐요. 그러면 갑자기 그 다음 사람이 2000 막 이래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죄송하지만 지금 이렇게 사주육실이 멀쩡하고 남편도 돈도 벌고 나도 하고 있는데도 그 돈이 네트로 들어오기가 쉬운가요? 안 쉬운가요? 이렇게 제가 물어보면 지금도 안 된다는 거지. 지금도 안 되는데 더 나이 들어가지고 그게 쉽겠냐. 근데 그거 내 원래 마인드에서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수단을 바꿔야 되죠. 그게 되는 걸로 수단을 바꿔야 돼요. 그냥 내가 좀 더 열심히 회사를 가면 그게 돼요? 아니요, 절대 안 돼요. 나와야 되잖아요. 가게를 좀 더 열심히 문을 열면 그게 돼요? 안 돼요.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바꿔야 돼요. 환경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 얘기 아시죠? 누가 이겼어요? 거북이가 이겼죠. 왜?
토끼가 게으름을 부려가지고 거북이가 꾸준히 해가지고 이겼죠? 그 옛날 동화예요. 옛날 동화. 요즘은 토끼랑 거북이가 수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토끼가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물 자체에 못 들어가요. 물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그냥 이거의 판이 바뀌는 거예요. 못 들어가는 사람 부자 못 돼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부익부 빈익빈이 되는 거예요. 부자들은 계속 부자가 되고. 전 방배동에 살거든요. 괜찮죠? 강남에. 그래도 아메 해가지고 강남에 진입해서 그래도 강남의 자가를 갖고 살고 있어요. 너무 감사한데 방배동 바로 옆에 반포라는 데가 있고 잠원동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는 저 아파트 2개가 있어야 돼요. 한 블록 차인데.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집값이 80억일 수 있어요? 아파트가? 주택도 아니고 어떻게 100억이 아파트가 그럴 수 있을까요? 여기 희한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니까요. 근데 열심히 벌어가지고 100억 만들 수 있어요? 아파트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 다른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거북이처럼 그냥 뭐 열심히 그냥 한돈 안 팔고 그냥 낮잠 안 자고 그냥 열심히 하면 나도 잘 될 거야 라는 세상이 아니에요. 판을 바꿔야 돼. 환경을 바꿔야 돼. 생각을 바꿔야 되고요. 되는 곳에서 애를 써야 된다는 거죠. 저 너무 오늘 좀 열정내나요? 네. 이렇게 진심이지 오늘? 네. 우리 쿠팡에서 사고 당근에서 팔고 배민으로 먹고 너무 와닿죠? 다 이러고 살고 있어요. 쿠팡 너무 많이. 저도 쿠팡 얼마 전에 그 또 개인정보 다 저거 됐다 그래가지고 나왔죠. 3일 만에 다시 기어 들어갔어요. 살게 생겨가지고. 그러니까 떠날 수는 없어. 그런데 내가 돈을 쓰는 플랫폼이 내가 진짜 돈만 쓰고 있으면 그거는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아메이는 뭐냐면 부자가 될 수 있는 플랫폼이라는 거예요. 아메이라는 쇼핑몰을 바꾸는 거죠. 내가 쓰던 걸 바꾸는 거예요. 바꾸면 위에는 지출로 끝나지만 A는 매출로 잡아줘요. 나의 매출로. 쿠팡의 매출이 아니에요. 마켓컬리의 매출이 아니에요. 아메이의 안상원의 매출로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1년에 한 달에 한 50만 원을 생필품을 쓴다. 쓰고도 남죠 우리? 더도 쓰죠? 그럼 한 달에 50만 원이면 1년이면 600만 원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를 10년을 구매하면 6천만 원 매출이고요. 40년을 구매하면 2억 4천의 매출이 남의 매출로 다 잡아주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돈을 쓰면서. 근데 만약에 이게 나 혼자가 아니라 10가구만 모아도 그 매출은 나의 매출로 띄울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다른 세상이라는 거예요. 다른 플랫폼. 여기 안에서 여러분들이 뭔가 생각을 바꿔가셨으면 좋겠어요. 누군가의 지속적인 지출은요. 누군가의 지속적인 매출이 되고요. 누군가의 지속적인 수입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따라가시는 그 선택을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네트워크 마케팅의 원리는 그거예요. 어차피 써야 되는 걸 유통과 광고 비용을 줄이고요. 소비를 하는데 그거의 광고와 유통을 내가 하는 거예요. 내 경험을 나누는 거예요. 저라고 뭐 이걸 전달하겠습니까? 팔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제가 쓰고 좋은 건 진짜 얘기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이걸 썼는데 느낌이 너무 좋아. 내가 이 샴푸로 머리를 감는데 머리털이 덜 빠져. 내가 에사면 맨날 뒤집어 쓰는데 확실히 탈락되는 머리가 적어져. 머리에 힘이 생기는 것 같아. 내가 느끼는 걸 얘기할 수는 있잖아요. 우리 사업은요. 제품을 파는 사업이 아니라 경험을 전달하면 되는 사업이에요. 그거에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아메는 이제 보너스 이제 구조가 있죠. 그래서 이 보너스 구조를 보면 모든 제품에 PV라는 게 있어요. 이걸 AI도 알더라고요. 나 PV랑 BB 얘기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네요. 진짜. 모든 제품에 PV가 있는데 이거는 이 제품이 갖고 있는 기준 점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점수를 매달 모으는 거예요. 내가 샴푸를 써도 내가 비타민을 먹어도 휴지를 써도 다 포인트가 있어요. 그걸 한 달마다 모아요. 근데 BV는 뭐냐면요. 이 제품의 가격에서 우리 세금 내잖아요. 그 10%를 뺀 거예요. 왜 BV라는 걸 만들었냐면 그냥 지금의 물가에서 그냥 앞으로도 그 물가에서 그냥 똑같은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제품의 가격이 오르면 이 BV는 같이 올라가요. 그래서 나한테 실제로 돌려받는 돈은 물가가 오르면 같이 올라가게 하기 위해서 이 PV라는 BV라는 비율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은 비율이 1대 1.78입니다. 그래서 내가 받는 거에 1.78, 이 기준에서 1.78을 곱한 만큼 내 돈이 들어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분배를 한번 설명을 해봐 드릴게요.
그래도 만약에 나는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 왜냐면 한국 아메이 벌써 30년이 넘었고 이미 아메이를 저처럼 20년 이상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면 내가 지금 시작하는 거 좀 늦은 거 아니야? 이 생각을 20년 전에도 제가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엄마가 어느 날 친구들이랑 통화를 하고 오더니 상원이 요즘 뭐해? 이랬더니 상원이 요즘 뭐 아메를 알아보고 아메를 한다고 그래? 이랬더니 엄마 친구들이 다 난리가 난 거예요. 한물 간 거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미 다 뭐 지나간 거를 그걸 왜 상원이가 이제 시작을 해서 하려고 그러냐. 절대로 못하게 해라. 저희 엄마한테. 그래서 저희 엄마가 너랑 나만 몰랐다 이 얘기를 하셨어요. 지나간 뒤를 너랑 나만 몰랐나 봐. 엄마 안 지나갔어요. 안 지나갔고요. 전 지금부터 해볼 거예요. 근데 제가 20여 년 전에 안 했으면 어쩔 뻔했어. 지금의 제가 없잖아요. 지금도 한물 갔다 그러고 그때도 한물 갔다 그러고 10년 후에도 한물 갔다고 할 수도 있겠지. 누군가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수익 구조가 먼저 시작한 사람이 선점하는 수익 구조가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스폰서님 있고 스폰서님 여러분을 초대한 사람 그 다음에 여러분 있고 A와 B가 있어요. 여러분이 두 분에게만 광고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한 달에 20만 포인트를 모으는 건 할당량이 아니에요. 의무 구입량이 아니에요. 아메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좋죠? 네. 만약에 어떤 다단계가 우리는 빨리 돈이 돼 이런 데는 가보면 다 구입량이 있어요. 한 200만 원어치 사야 돼요. 200만 원씩 사는 사람을 4명 모아놓으면 떨어지는 게 좀 더 빠르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비즈니스가 지속 가능할까요? 절대 지속 가능하지 않아요. 아멘 그런 게 하나도 없어. 그렇지만 이 20이라고 써놓은 이유는 분배가 합리적으로 되는지를 보여드리려고 똑같이 썼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스폰서님은 20, 20, 20, 20 매출을 다 더해준다고 그랬죠? 그럼 80만 점이에요. 기준에 의해서 6%를 계산해줘요. 그 68이 얼마예요? 48. 이런 거 해야 돼요, 여러분. 치매 안 걸리기 위해서 이런 단순한 이런 숫자의 계산 이런 거가 해야 돼. 68이? 그러면 48,000원인데 이거를 이 스폰서님이 먼저 가져가시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쓰고 여러분이 알린 60만 점에 대한 건 여러분 몫이라는 거예요. 그럼 60만 점 6%하면 36,000원이죠. 그런데 A하고 B하고도 3%의 캐시백의 기준은 됐네요. 그러면 20만 점 3% 6,000원, 20만 점 3% 6,000원 그러면 12,000원이라는 게 생기죠. 그래서 분배가 어떻게 되냐면 48,000원에서 여러분이 약 36,000원을 빼 12,000원이 스폰서링 캐시백이 되고요. 여러분은 36,000원을 다 갖는 게 아니라 6,000원, 6,000원을 제한 나머지 24,000원이 여러분께 돼요. 여러분 아메가 얼마나 쉽냐면요. 23년 전에도 이렇게 얘기해. 이거 외울 수 있어요 없어요? 23년 동안. 너무 그때도 이렇게 설명했다니까. 변하지는 않아요. 이 구조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헷가닥 그런 회사가 아니에요. 23년 전에도 제가 똑같이 이거를 보고요. 아 윗사람이 나보다 더 버는 게 아니네. 내가 노력하면 나로부터 더 많은 캐시백이 만들어질 수 있네. 결국은 수익 분배가 합리적이고요. 선착순이 아니고 노력순이라는 거. 언제 시작해도 나의 노력을 키워서 나한테 알려준 사람보다 내 네트워크가 더 커질 수도 있고 그리고 나의 캐시백이 더 커질 수도 있다는 딱 그거를 그냥 이해하는 순간 해보자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PV라는 BV라는 비율로 물가를 반영해서 계속 수입은 물가를 반영하는 캐시백을 해주겠대요. 두 번째는 윗사람이 좋은 게 아니라 내가 노력해서 더 많은 캐시백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놨어요. 그럼 해볼 수 있잖아요. 근데 전개를 해가는 과정에 있어서 내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계속 만들어내야 된다면 내가 아는 지인으로 그러면 쉽지 않잖아요. 근데 아메이에서 이런 포뮬을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내가 6명에게 알렸어. 그럼 7명이 쓰게 되잖아요. 그러면 계산을 하고 나면은 나한테 돌아오는 돈이요. 여기 보면 9만 원 정도의 캐시백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7배, 인원은 7명이 됐으니까 인원은 7배인데 수입은 몇 배가 되죠? 15배로 늘어나게 되죠. 그런데 A라는 사람이 4명한테만 알렸어. B라는 사람도 4명한테만 알렸어. 그러면 전체가 31명이 되거든요. 그랬을 때 다 분배를 하고 나면 캐시백이 57만 원이란 캐시백이 들어와요. 그러면 인원은 31배가 늘었는데 수입은 95배가 늘어나죠. 근데 그 사람들이 2명씩에게 하면 더 알렸어. 이거 내가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들을 통해서 네트워크가 생겨났다라고 가정한다면 전체 79명이 되고요. 수입은 241배로 되는데 물가를 반영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1.78을 여기다 곱해야 되죠. 그러면
16,800원, 42,000원, 169,000원, 100만원, 257만원 이렇게 수입이 지금 만들어져요. 그러면 이게 241배겠어요? 2배 더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알아서 네트워크를 해야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 몇 명을 이 개념을 이해하게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해한 사람이 또 그렇게 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초대해서. 그게 되고 된다면 이 캐시백은 계속 늘어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이것도 엄청난데 아메이가요 642로 설명하라고 한 거예요. 이거 666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기절할걸요? 난리 날걸 진짜? 사행성 막 갑자기 벼락 부자 되고 막. 근데 아메라 회사가 너무 감사한 게 그렇게 설명하지 말라는 거예요. 휠이 작아져도 수입이 훨씬 더 드라마틱하게 늘어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라는 거죠. 여러분, 이 정도 네트워크 한번 만들어 보면 250 정도가 연금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걸 저는 6개월 만에 했던 것 같아요. 아메를 시작하고. 왜냐면 SP라는 핀이 됐을 때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했겠죠. 고민하는 시간이 있었지만 시작하고 나서는 궁리로 바뀌었어요.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았어요. 내가 아메를 시작했어. 할 거야. 그 다음부터 또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면서. 그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시작했다면 궁리하는 거죠. 어떻게 이 네트워크를 이렇게 빨리 성장해 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수입을 만들면서 아메를 지속하면 재밌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내가 SP라는 핀이 1000만 점이 됐을 때고요. 3번 하면 GP고요. 6번 하면 플래티늄인데 이제 플래티늄부터는 워커힐에서 플래티늄 인정식도 다 해준다고 하죠. 그리고 파운더스 플래티늄은 1년 12달 안정된 네트워크.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 4천에서 6천만 원. 아까 딱 1년에 필요한 적정 생활비가 여기에서 나오는데 지금은 이 돈이지만 이거 물가 오르면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지금 4천만 원 연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하면서 그 물가가 올라갔을 때 이 네트워크는 똑같이 이걸 유지해도 올라간다는 거죠. 이 수입이. 그래서 지속 가능하고 성장하는 캐시백을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2분을 도와서 이렇게 함께 성장하면 사파이어, 3분과 5분을 도우면 에메랄드, 5분까지 6분을 도우면 되는 게 다이아몬드예요. 6명의 친구, 나처럼 알아듣는, 나처럼 꿈을 가지고 뭔가 더 나은 인생을 설계해보고 싶어하는 그분을 찾아보자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함께하면 연봉이 1억 5천이지만 지금은 2억 가까이도 되는 다이아몬드라는 플랜이 되고요. 이렇게 굉장히 기회가 되는 이 마케팅을 통해서 우리 이 에디슨 어워즈라는 이 상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아주 획기적인 제품이나 아주 획기적인 마케팅이나 어떤 회사에 주어지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GM이나 뭐 테슬라, 일론 머스크 이거 아잖아. 스티브 잡스 다 아시는 분들이죠. 이런 분들이 받았던 에디슨 어워즈라는 이 상을 1993년도에 우리 글로벌 아메의 창업자님이 이 상을 받았어요. 이 아메 제가 보여드렸던 그 수익 구조, 그 아메의 마케팅으로 굉장한 기회라는 거죠. 그리고 2025년 작년에 누가 받았을까요? 가장 핫한 사람. 그쵸? 작년에 무조건 이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에디슨 어워즈라는 이 마케팅으로 이 상을 받은 이 마케팅으로 오랜 세월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회사가 이제 아메이라는 회사고요. 이 기회를 누가 가져갈 거냐. 보너스는 오늘 1차 보너스 제가 좀 설명해 드렸지만 굉장히 많은 보너스들이 준비되어져 있고요. 지금 다이아몬드 이상을 도전하는 분들 중에 새 레그를 안정적으로 가져가시는 분들은 비전 보너스라는 게 있는데 연말에 받는 보너스를 연속 성장하면 100%를 더 주겠다, 200%를 더 주겠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오랜 세월 했기 때문에 연말 보너스가 그래도 크겠죠. 그거를 100%를 더 받아도 너무 감사한데 200%를 더 주면 남들이 그렇게 벌기 어렵다는 1억이라는 게 2억이 되기도 하고 3억이 되기도 하고 2억이라면 4억이 되고 2억이라면 6억이 되기도 하고 10억이라면 20억이 되기도 하고 10억이라면 와 너무 좋겠다. 그죠? 근데 부러워할 게 아니라 누군가는 언젠가 시작했다는 거죠. 그 시작한 세월을 쌓아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브론즈라는 핀이 정말 세 레그만 만들어도 시작하는 핀이 브론즈거든요. 그걸 거쳐 실버 해가지고 다이아몬드, 저는 파운더스 수석 다이아몬드라는 핀을 갖고 있고요. 이제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우리 스폰서인 파운더스 크라운 앰버서더. 혼자 파운더스 크라운 앰버서더 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분 이하에 이 수많은 이 핀들을 성장시켰다는 게 중요한 거죠. 왜 나 혼자 그냥 재벌의 오너야 이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아메이라는 기회로 3%부터 시작해서 이 수많은 사람들을 함께 성장시킨 그 스폰서님이 있다 여러분 보시게 되실 거예요. 외형은 저래요.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건 뭐 아직도 피라미드라고 하면 큰일인데 부담 주는 거야. 사람 모아야 되잖아. 뭐 이미 어떻잖아. 근데 본질은 이렇다는 거죠. 여기에 있는 키워드가 아메의 본질이에요. 너무 좋은 것들을 균형 있게 내 것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 게 아메의 사업이고요. 저는 아주 똑똑하거나 아주 뭐 적극적이 아주 도전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나는 어떻게 그래도 여기까지 왔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전 이걸 잘했어요. 뭘 잘했냐면 본질을 정확히 이해하고 본질에 맞는 선택을 반복해서 반드시 그 일이 주는 보상을 지금 받고 있는 거죠. 매 순간 거절을 받아도 어떤 사람은 아이 괜히 알아들었어. 아메 모르고 살 걸. 괜히 알아들어가지고 거절받고 막 괜히 오늘 안 나가도 좋은데 막 눈이 와도 그냥 어떤 날은 또 사람 만나러 나가보는 나를 보면서 왜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오늘은 눈이 와서 더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 오늘 이렇게 나와서 하루 열심히 뛰었으니까 나의 하루는 정말 값졌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오늘 또 쌓아가고 있는 하루야. 이런 생각들을 계속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만들어가고 여러분도 그러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부지런히 이제 나머지를 이어가 볼게요. 아메라 회사는 1959년도에 이제 오픈을 했어요. 리치와 제이라는 이분이 좋은 제품 만들었는데 환경에 해도 안 가고 인간에게 해도 안 가는 제품 만들었는데 이거를 그냥 기존의 유통에다 집어넣고 기존의 모델들이 해주면 그들만 돈을 벌지만 우리는 소비자에게 기회를 주자. 어떤 기회? 내 사업으로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그 성공의 기회를 주자 하고 시작한 게 우리 아메입니다. 근데 세월이 쭉 지나서 그냥 제가 시작할 때 그냥 디시드럽스가 좋았고 치약이 좋았고 이런 생필품이 좋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건강 수명이 늘어나고 웰빙을 강조하게 되면서 아메이는 이 안에서 계속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연구하고 있고요. 이렇게 자문위원들이 있고 많은 특허를 가지고 있고 좋은 제품을 계속 만들어 주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요. 근데 근본적인 것들을 하죠. 영양소를 많이 먹어서 건강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다른 키가 하나 있었던 걸 알아냈죠. 그게 뭐예요? 마이크로바이옴. 그래서 내 똥검사를 해가지고 나의 마이크로바이옴의 상태를 체크해서 어떤 상태로 만들었을 때 더블엑스를 먹을 때가 가장 효과적인지, 내가 어떤 상태를 만들어 놓고 내가 뭔가를 먹었을 때 그게 나의 대사산물이 완벽하게 좋아질 수 있는지를 이걸로 제어하고 있는 거잖아요. 마이랩. 그리고 웰니스랩은 뭐예요? 아까 강사님도 얘기했지만 내 혈액 검사와 나의 인바디를 데이터를 넣어서 내 현재 건강의 지표들을 다 분석해 주고요. 빨간불, 노란불, 초록불 다 켜주고 그거를 좋아지게 하려면 뭘 해야 되는지 가이드를 해주는 그런 아메이의 플랫폼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만들려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도 못해요. 근데 아메이가 계속 해주는 거예요. 이건 우리는 활용만 하면 되죠. 그냥 소비자로서 나 저속노화야 이거 확인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플랫폼을 내 걸로 만들어서 내가 해볼 수 있는 그런 사업. 너무나도 좋은 제품들이 많이 있고요. 얼마 전에 뉴스에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루바브. 이 기사 보셨나요? 루바브가 갱년기 여성한테 굉장히 좋다라고 해서 보조식품이 많이 나와 있었는데 하나 소용없어?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거는. 근데 여기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루바브 건강기능식품은 식약처로부터 기능성과 안정성을 인정받은 루바브 뿌리 추출물. 기능성을 인정받은 건 루바브예요? 루바브 뿌리예요? 뿌리예요. 근데 여기에 뿌리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저희 루바 봤죠. 저희 루바블랜드라는 저희 아메 유튜라이트 제품이 있죠. 바로 봤어요. 알고 있었지만 바로 봤더니 뭐 들어갔어? 루바브 뿌리. 뿌리만 들어갔어요. 비타민 D, 비타민 K까지. 거기다 부원료들까지 들어가서 갱년기의 지표들을 이렇게 해서 좋아지게 앞에 다시 줄게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배워야 돼, 안 배워야 돼요? 모르면 그냥 뉴스 보다가 아우 저 루바브 하나 소용없대 안 사 먹어요. 여전히 얼굴 불나고 땀나고 우울하고 잠 못 자고 계속 갱년기. 그냥 주사 맞을까? 호르몬 제어. 너무 안 좋은 거잖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얼마 전에 이 또 치약이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2080 너무 많이 들어봤던 치약이잖아요.
그런데 금지 성분이요, 발암물질이라는 거예요. 이게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약 하나도 잘 써야 돼, 안 써야 돼. 그래서 가장 명품 치약인 글리스터로 사람들은 더 또 이렇게 쓰게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이거는. 그런데 명품은 짝퉁이 있어요, 없어요? 짝퉁이 있어요. 여러분, 글리스터는 짝퉁이 있어요. 쿠팡에서 구입한 짝퉁과 오리지널. 여러분 똑같이 생겼죠? 근데 오른쪽 거 오리지널이고 왼쪽 거 짝퉁이에요. 어떻게 알았을까? 보니까 알아요, 쓰던 사람들은. 왜냐하면 짜보니까요, 이게 느낌이 다르고요, 너무 묽고요, pH 테스트 하니까요, 쟤는 완전 산성 나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다른 알칼리 나오고요. 이게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알고 써야 되고, 어디서 써야 돼요? 정품, 우리 ABM 쇼핑몰에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롱제비티 요즘 너무 좋아서 쓰는데 줄기세포 다 좋은 거 아시죠? 줄기세포는 제 생력이 가장 좋아요. 그래서 좋은 거예요. 줄기는 잘라도, 식물을 잘라도 새 잎이 나고 다시 잎이 돋고 다시 다 살아나잖아요. 그런데 그걸 화장품에다 넣는데 줄기세포만 들어갔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이것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여러분, 추출이 좋을까요? 배양 추출이 좋을까요? 어머, 공부하셨네. 그냥 물어보면 배양은 어거지로 만든 것 같고 추출이 좋다고 얘기해요, 보통 소비자분들이. 근데 봐봐, 추출은 그 안에 있을 때만 대사산물을 내요. 그 안에, 그 환경 안에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끄집어내서 화장품에 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과학을 거쳐야 돼. 과학은 뭐냐면 실험실을 거쳐야 된다는 거. 배양 추출은 뭐냐면 똑같은 환경을 만들어서 배양을 해서 추출해. 그러면 그게 화장품에 들어갔을 때 안정적으로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배양 추출이에요. 그런데 줄기세포가 하나만 들어가도 좋은데 우리 몇 개나 들어갔어요? 3개나 들어갔어요. 정말 올리브 잎 이거 설명해 주시는데 1000년 된 올리브 나무에서 뜯어왔대요. 1000년 된 수령에. 여러분, 아메이는요 보통 회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추출 아니면 배양 추출. 루바브 아니면 루바브 뿌리. 그래요. 그렇게 다 알아요. 이렇게 해서 프로모션까지 해주죠. 저희 집에서 요리를 해서 홈미팅을 합니다. 정말 그냥 하나, 제가 다 차리는 게 아니에요. 리더님들하고 팀워크로 하나씩 해서 모아서 이렇게 대접을 해요. 이 QTI가 얼마나 좋은지 이거 말할 수가 없어요. 얼마 전에는 반찬 데이를 했어요. 그래서 계란도 멸치도 웍에다 볶고 잡채도 해가지고, 여러분, 파리 무침 열 하나 안 줘도요 웍에다 버무리면 맛있어요. 이거 어디다가 버무리든지도 중요해요. 재미로 그렇게 하면서 이걸 다 싸드리는데 당연히 너무 좋아하시겠죠. 밥 반찬도 싸주니까. 그래서 집에서 오늘 프로모션 하는데요. 여러분, 킨티아이 그리고 웍세트, 이게 여러분 가정으로 간다면 진짜 너무 그냥 온 가족을 그냥 건강하게 쉽게, 그리고 우리는 냄비만 전달해요? 아니면 평생 요리도 배울 수 있어요? 평생 요리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모임에 여러분들이 오셔서 배워가시면 된다라는 거죠. 너무 좋은 프로모션이고요. 이 와이드 뒤집개, 이렇게 큰 뒤집개 제가 처음 봤는데 LA 찹쌀 케이크 구울 때 한 방에 뒤집을 수 있어요, 이게 여러분. 그래서 너무 좋은 도구들을 또 선물로 주니까. 근데 제가 어제 우리 아메 A라이브라는 게 첫날 방송이 되는데 이 말이 되게 많이 와닿았어요. 그냥 쓰는 게 아니라 내가 매일 쓰는 일상의 기준을 높여주는 프리미엄. 물론 좋은 가방을 살 수도 있고 좋은 옷을 살 수도 있고 그런 프리미엄도 좋지만 일상에서 쓰는 프리미엄,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일상의 프리미엄화라는 말이 아메이랑 딱 맞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메이의 모든 세제, 모든 로션, 모든 샴푸, 모든 제품들이 우리의 일상을 프리미엄으로 높여주는 그런 기회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조금 넘겨서 이제 마지막 우리 행복한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아마 여러분들이 그 지니한테 소원을 빌릴 때 이 2가지를 꼭 얘기해요. 나 건강하게 해줘, 우리 가족 건강하게 해줘, 나 돈 줘, 돈 줘, 이거. 근데 관계라는 게 살다 보니 참 중요한 포인트예요. 나이가 들수록 내가 좋은 사람들이랑 어우러져서 사는 거, 이 3가지가 있으면 행복하대요. 그런데 더 행복한 것들이 많겠죠.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도리를 다하고 싶은 삶도 살고 싶고, 라이프 스타일도 올리고 싶고, 자유로운 삶도 살고 싶고, 여행도 가고 싶고, 가치로운 삶도 하고 싶고, 그리고 성장하는 삶, 내가 성장하는 이런 삶도, 이런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플랜이 아메이의 다이아몬드라는 플랜이 있습니다. 아메이의 마케팅을 이용해서 무자본으로 그냥 점포 차리지 않고
부업으로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연금성 자산을 만들 수 있고요. 상속이 되고요. 그러면서 5년 정도 진짜 집중해서 네트워크를 만들면 파운더스 에메랄드는 뭐냐면 세대가 안정적인 사람을 얘기해요. 그 파운더스 에메랄드를 거쳐 다이아몬드를 거쳐 수석 그 이상의 삶으로 여러분들이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메이를 기회로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인도 오영훈 리더님을 시작으로 한국 아메이는 지금까지 굉장히 정말 이 두 분이 계셨기 때문에 한국 아메이가 이렇게 잘 뿌리를 내리고 정직하게 신뢰 있게 성장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저한테 스폰서님은 이재한 이주연 리더님이 지금은 이제 저를 상담도 해주시고 함께 이 비즈니스의 성장을 도와주시는데요. 정말 이 두 분과 함께 이 퍼스트 클래스를 타고 그리고 저희 아들 스폰서님의 아들들과 지중해 크루즈 여행을 같이 하고 이런 삶이 참 감사해요. 여러분 인생에 누구를 만나느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진짜. 나랑 그냥 생각이 비슷하고 성향이 비슷해서 같이 돈 쓰러 다니는 게 재밌는 친구도 있을 수 있죠. 근데 발전이 없잖아요. 좋지만. 그렇지만 나를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분들과 함께 멘토, 스폰서님 평생 여행 가고 가족이 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저는 우리 스폰서님이 참 감사한 게 돈 많이 벌어서 우리 잘 먹고 잘 살자 그게 아니라 돈 많이 벌어서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고 인간답게 살아가자. 그렇게 잘 살다가 천국 가자. 왜 또 눈물은 나죠? 로바 먹어야 되겠네요. 진심인 것 같아요. 그런 어르신이 곁에 계시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내 정신을 좋은 사람으로 자꾸 만들어주는. 그래서 저도 스폰서님들 따라서 비전 트립도 가고 미래재단이랑 함께 나눔 활동도 하고 얼마 전에 이 강서 이곳에서 이 행사를 하셨는데요. 1,004개의 바디로션을 모아서 1,004명의 아이들에게 도시락을 지원하고 바디로션을 기부하는 그 행사를 하셨더라고요. 너무 감사하죠. 여기에 저희도 또 우리 파트너들이랑 끼워가지고 같이 나눔을 좀 하고 그리고 저희 팀에도 이게 복제되어 가는 것 같아요. 우리 스폰서님 덕분에 또 저희 다이아몬드 파트너와 우리 강설아 리더님이 있는데 본인 팀 이름이 에이블 팀인데 더 섬기다 라는 이름으로 미래재단에 기부하는 거 파트너들이랑 다 같이 시작했고 앞으로도 봉사하고 싶은 그런 시간에 자원봉사하는 거 저희들끼리 발족식 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재밌죠. 이런 것들을 이어갈 수 있는 삶이 된다는 게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6년이 됐는데요. 한국 아메이는 지금 35년 차가 됐고요. 글로벌 아메이는 67년, 뉴트리 라이트는 92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여기로부터 앞으로 3년, 2년, 또 3년, 5년, 뭐 7년 이렇게 시간이 지나 작년이 369였는데 이제 조금씩 또 당겨지겠죠? 그렇게 된다면 정말 여러분에게도 이 아메이가 어차피 인생 10년 가는데 그 10년을 아메이와 함께 했을 때 여러분이 바라는 인생 반드시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60주년에 라스베가스에 전 세계 다이아몬드를 초대하는 이 시간에 다녀왔거든요. 근데 이제 2029년 우리 라스베가스가 아닌 런던으로 우리 A70 행사가 정해졌고요. 여기에 다이아몬드가 되면 여러분들 초대받으시게 되는 거고요. 또 여러분들과 함께 그 자리에서 내가 선택한 그 일을 그냥 이건 여행이라기보다는 확인하는 자리였어요. 제가 60주년에 갔을 때 100여 개 지역 국가에 나가 있는 아메이를 확인했죠. 왜냐하면 전 세계 다이아몬드 리더님들이 오셨으니까. 그리고 60주년이 된 아메이를 확인했죠. 60년 하신 분들이 오셨으니까. 70주년은 단순한 런던 여행이 아니고요. 이 아메이를 확인하고 내가 해냈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기점으로 또 2월 짧지만 2배의 결과도 낼 수 있는 이 2월을 뜨겁게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것으로 마치고 이제 우리 스폰서님 또 모시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잘해보도록 합시다. 네, 화이팅입니다.